자, 수업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군집내 상호작용이야. 근데 여기서 단어를 잘 써야 돼. 군집내 상호작용이니까 뭐가 달라야 돼? 그렇지. 종이 서로 다른. 그러면 서로 다른 종끼리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냐라는 거야. 종이 서로 달라. 그런데 군집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군집끼리는, 군집 내에서는 서로 다른 종끼리는 뭐 해야 돼? 종간 경쟁을 하는 거야. 종간 경쟁을 한다라는 건 뭐야?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럼 종간 경쟁은 잘 들어야 돼. 어떤 걸 경쟁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 바로 내가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무슨 저항을 받아? 우리의 개체수, 우리 집단이 개체수가 증가해야 돼. 우리 집단의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런데 증가에 뭐가 방해 요소야? 그걸 환경 저항이라지. 환경 저항의 제1번이 뭐야? 먹이 저항이야. 두 번째 무슨 저항이야? 서식지 저항이야. 그러면 잘 봐. 종간 경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봐. 여기에 A 종을 요 집단에서 됐니? 어떻게 해? 단독으로 배양할 거야. 이 집단에 A라는 종을 단독으로 배양을 하면 됐니?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지? 개체수의 변화가 됐니? 여기에 내가 먹이를 아무리 충분히 준다 그래도 어차피 요 공간이라는 뭐가 있어? 환경이 정해져 있지. 공간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 이 A라는 종은 개체수가 가다가 더 이상 어떻게 돼야 되겠어? 증가해? 증가하지 않아? 증가하지 않겠지. 뭘 받아서 그래? 환경 저항을 받아서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개체수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이 100마리가 이 환경에서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용력이 돼야 되겠지. 더 이상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때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 최대 환경 수용당한 거야. 그러면 잘 봐. B라는 애도 잘 봐. B라는 애도 단독으로 배양을 했어. 여기다가 B도. 그러면 이게 A야. 그러면 얘가 B야.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최대 환경 수용력의 개체수가 있겠지. 뭐 얘도 100마리 하자. 100마리 하자. 뭐. 그러면 각각이 둘 다 단독 배양하면 어떻게 돼? 100마리씩 최대 개체수를 가져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 둘을 같은 조건에 A, B를 같이 키워.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 A 종도 있고 B 종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서로. 그렇지. 상호작용을 할 거라는 거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종간 경쟁을 하겠지. 뭐가 비슷하다면? 먹이가 비슷하다면 먹이 경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서식지가 비슷하다면 무슨 경쟁을 할 거야? 서식지 경쟁을 하겠지. 그래서 서식지 경쟁을 한 걸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B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야. A하고 B하고 경쟁해서 어느 개체가 이긴 거야? A 개체가 이기고 B 개체는 뭐 된 거야? 도태된 거야. 도태된 거야. 알겠니? 멸종도 될 수 있겠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로 보면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서로 각각 단독 배양을 했을 때, 그래프가 각각 이건 단독 배양할 때야. 그래서 애기 집신벌레는 약 150마리, 집신벌레는 150마리, 애기 집신벌레는 한 230마리가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AB가 이렇게 환경 최대 수용력을 갖는데, 그런데 얘네들을 합사해서 같은 곳에서 두 종을 혼합 배양했더니 어이구 애기 집신벌레 그냥 집신벌레 누가 경쟁해서 진 거야? 집신벌레가 진 거야. 됐니? 그리고 집신벌레가 져서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멸종도 되는 거야. 그 환경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경쟁 베타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칠수록, 생태적 지위는 뭘 말하는 거야? 먹이가 겹친다든가, 뭐가 겹친다든가, 그렇지, 서식지가 겹치면 경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더 많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한 거겠지. 됐니? 먹이가 겹치지 않으면 먹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지. 누구는 풀 뜯어먹고 누구는 고기 잡아먹고, 그럼 풀 뜯어먹는 새끼하고 고기 잡아먹는 거하고는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는 육지에 사는 놈이고 하나는 물에 사는 놈이라면 서식지가 다르지. 걔네들은 경쟁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됐니? 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뭐가 생태적 지위가 겹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겹쳤을 때 경쟁하고 개체군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 이긴 놈이 살아남고 진 놈은 뭐 돼야 돼? 도태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군집 내 상호작용 1번이라 그래.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종이 다른 것끼리 뭐 하는 거야? 경쟁을 통해서 이긴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 종간 경쟁인 거야. 자,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라. 종간 경쟁을 하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종간 경쟁을 하지. 그럼 누가 이겼어? 자, 지금 뭐야? 애기 집신벌레가 이겼네. 그런데 봐. 단독 배양했을 때 최대 수용력이 얼마야? 130마리 정도 되지. 근데 이겼는데 최대 수용력이 몇 마리 된 거야? 200마리밖에 안 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종간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더라도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도 개체수가 작대. 됐니?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경쟁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내가 이겨도 혼자 살 때는 100, 200, 한 30마리까지 배양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겼어도 200마리밖에 못 산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이겨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단독 배양할 때보다도 더 줄었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안 하는 건 뭐 때문인 거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95% 이상이래.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을 해서 만약에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래? 95%래. 그러면 전쟁하면 되겠네. 근데 안 하지. 왜 안 하겠어? 그렇지. 우리가 이겨도 뭐 하겠어? 엄청난 피해를 볼 거 아니야. 전쟁에서 이겼지만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 도심이 파괴됐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가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싸우지 않는 거야. 알겠니? 내가 힘이 세. 지나가는 저 A라는 새끼랑 싸워도 내가 이겨. 선생님 지나가는데 술 먹은 애가 와 그냥 카우스 술 마냐? 캐길래? 하고 댐벼. 술 처먹은 놈이 카우스한테 댐벼도 때리면 내가 이기겠지. 근데 선생님이 안 때리고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러겠어? 때려서 내가 이겨도 나한테는 엄청난 뭐가 온다고? 피해가 온다고. 그걸 뭐라 그래? 경쟁 베타의 원리에서 피해 다니는 거야. 알겠어? 너희들이 왜 힘이 세도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 힘이 세도 안 싸우는 거야. 내가 이겨봐야, 술 먹은 놈이 나한테 개겨와서 때려봐야 내가 힘들어지겠지. 그거 해명하러 경찰서 다녀야 되고 귀찮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 때리지 마. 알겠어? 왜 힘이 때리지 마. 됐니?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애들 패고 다니지 마. 그 덩치가? 그래, 그 선생님도 맞고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니? 이걸 뭘 한다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있어야 되겠어? 눈물이 아니야? 됐니? 경쟁 베타의 원리는 누가 돼야 돼? 너도 손해, 나도 손해. 이긴 놈도 손해, 진 놈도 손해. 알겠니? 이긴 놈도 손해, 진 놈도 손해야. 이겼다고 해서 득 볼 거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국가 간이든, 됐니? 자연 생태계든, 또는 인간이든 싸우면 손해야. 자, 두 번째, 요게 나오는 거야. 얘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자꾸 이게 얘가 나와. 학교 시험에 맨날 얘만 나와. 됐어요? 얘 봐. 무슨 뜻인지 봐. 자, 따개비래. 따개비 뭔 줄 알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위에 붙어 사는 애야. 자, 따개비 A. 따개비 A. 얘는 간조, 만조. 이런 것도 설명해 줘야 되더라. 옛날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근데 어떤 애가 손 들고 간조, 만조가 뭐예요? 묻더라고. 그래서 좀 놀랬어. 간조, 만조 뭐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만조 때 수위가 물이 여기까지 올라온대. 그러면 간조 때 수위는 물이 여기까지 내려간대. 그럼 평균 수위는 물이 요만큼 되더래. 그런데 따개비 A는 간조 수위나 만조 수위나 이 전체 면적에 다 분포할 수 있대. 이 말로는 어때야 돼? 따개비는 물이 많아도 살 수 있고 물이 좀 적은 곳에도 사는 모양이네. 따개비 A야. 됐습니까? 그런데 봐. 따개비 B를 봐. 따개비 B를 보는 거야. 그럼 따개비 B를 봤더니 따개비 B는 평균 수위보다 수위가 좀 낮은 곳에서 산대. 아, 그럼 따개비 B라는 종은 어디서 사는 거야? 물이 좀, 그렇지, 많은 데서 사는 애 모양이야. 알겠죠? 그런데 얘네들의 공간이 합체된 거야. 따개비 A도 살고 따개비 B도 사는 공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따개비 A도 살고 따개비가 B도 사는 공간이야. 그랬더니 공간이 겹친 거지. 이랬더니 이렇게 얘네들의 생애 종이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더래. 그 이유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이유는 그랬더니 어차피 여기서는 서식지가 겹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디가 겹쳐? 수면 평균 수위 아래에서는 뭐가 겹쳐? 서식지가 겹치겠지. 그럼 여기서 따개비 A하고 따개비 B가 뭐 된 거야? 경쟁을 했지. 근데 경쟁을 했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 따개비 B만 살아남았지. 그럼 따개비 B가 따개비 A에 대하여서 경쟁 베타에 의해서 뭘 작용한 거야? 우위를 작용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긴 거야.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 얘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얘밖에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얘는 항상 얘가 나오더라고. 쉽죠? 두 번째. 분석.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배우고 난 다음에 쉬워. 자, 분석 뭐야? 분석. 자, 어차피 서로 종이 달라. 그런데 먹이 분포가 비슷해. 종이 달라. 근데 서식지 분포가 비슷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쟁하겠지. 그러면 경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 이긴 놈도 손해, 진 놈도 손해잖아.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은 겁나 똑똑한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경쟁하지 말자. 서로 분 무슨 뜻이야? 나누어서 살자. 됐니? 그래서 이게 북아메리카 솔새야. 이 새들이 야, 우리 서로 지금 뭐가 같아? 서식지가 같아. 그럼 우리 서식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나는 아래쪽 서식지를 쓸 테니까 너는 위에 걸 써. 그럼 또 누군가는 중간 걸 써.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도 누구는 아래 것, 누구는 위에 것, 누구는 중간 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서식지를 뭐 하는 거야? 나눠서 쓰자는 거자. 뭘 피해가자는 거야? 경쟁을 피해가자. 우리 뭐라 그래? 분서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분서하자. 알겠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분서야? 서식지 분서야. 시험에는 얘가 맨날 나오는 거야, 얘가. 시험에는 얘가 맨날 나오는 거야.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됐어? 누구? 피라미하고 은어야. 피라미라는 물고기가 있지. 우리 시내가에 가면 가장 흔한 거야. 얘는 먹이를 수서 곤충을 먹을 수도 있어. 얘는 먹이를 이끼를 먹기도 해. 아, 그러니까 피라미는 먹이를 곤충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끼를 뜯어먹을 수도 있대. 근데 나는 이 강가에 항상 서식하는데 은어라는 애가 있어. 은어. 그랬더니 은어가 들어오면 은어는 그렇지. 은어는 누굴 먹냐면 이끼만을 먹어. 은어가 갑자기 우리 강가로 쭉 물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은어는 뭘 먹는데? 이끼를 먹는데, 근데 나는 이끼를 먹기도 하고 나는 수소 곤충도 먹어. 근데 은어가 와서 나는 이끼 먹을게. 그런데 야! 나도 이끼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싸우잖아. 아, 너 이끼 먹니? 나는 이끼를 먹어도 되고 나는 곤충을 먹어도 되니까 너 이끼 먹어. 나는 곤충 먹으러 갈게. 그래서 곤충이 존재하는 물가 가장자리로 가는 거야. 됐니? 반대로 갈견이라는 물고기가 있어. 갈견이라는 물고기가 있어. 갈견이는 수서 곤충을 먹는 물고기야. 그럼 갈견이가 곤충 먹으러 들어와. 갈견이가 곤충 먹으러 쭉 들어오지. 근데 피라미는 곤충을 먹어도 되고 이끼를 먹어도 되지. 네가 곤충을 먹어? 야! 나도 곤충 먹을 거야. 그럼 또 싸우겠지. 아, 너 곤충 먹니? 나는 그러면 뭐 먹어? 이끼를 먹으러 갈게. 그래서 누구? 피라미는 내가 알아서 상대에게 맞춰서 먹이를 선택해서 분사하는 거야. 이걸 먹이 분사라 그래. 그러니까 먹이 분사하니까 피라미는 어때? 싸울 리가 없겠지. 그래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안 싸우려면 어떻게 돼? 나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겠지. 됐니?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나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누구랑 싸우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주 곤란해. 됐니? 여러 번 싸워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분서. 여기 하나 또 있어. 에이. 됐어? 봐. 뭐 있어? 물가의 새들. 큰 홍학. 흰대 물새. 뭐야? 얘는 다리가 짧아. 얘는 다리가 크지? 됐어요? 그럼 얘는 먹이를 어디서 먹을 수 있어? 이제 땅에 있는 먹이를 먹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깊은 물 속에 있는 먹이도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학입장에서 봐. 이 학입장에서 봐. 굳이 여기 가가지고 이 물대새하고 흰대새하고 내가 먹이 경쟁을 해서 힘들게 먹이를 먹느니 니네는 그거 먹어. 나는 저기 가서 뭐야?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을게. 자기 신체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돼야 돼? 내 공간에. 저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저쪽에 가서 먹으면 뭐 하지 않아도 돼.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 경쟁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대표적인 분서가 되는 거야. 됐니? 단어 알아둬야 돼. 단어. 그래서 분서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분서하면 어떻게 돼야 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안 싸우는 게 좋겠죠? 혹시 오늘 밤 누구랑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분서해야지 하는 거 알겠니? 왜? 선생님도 분서한단 말이야. 알겠니? 일요일 날 교회 가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됐니? 절에 가기도 하고 됐니? 가끔 어디도 가야 돼? 천주교도 가야 되잖아. 선생님도 분서한단 말이야.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왜? 성당에도 갔다가 여러 분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죽어서 내가 누굴 만날 줄 알아? 아, 그럴까봐 내가 제사도 잘 지내. 알겠니? 알겠어? 제사도 참 지내. 참, 다음 주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아, 시간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선생님, 뭘 잘 잘했다. 선생님, 다음 주 선생님 아버지 제사야. 알겠니? 시간표가 우리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야, 넌 타이밍 애가 괜찮지, 저거? 타이밍이 괜찮다니까? 아, 됐어요. 다음 주 시간표, 영상이 녹화되는 중에 있어서 할 말도 없고. 됐어요? 됐니? 인터넷에서 보는 애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 됐어요? 그래서, 그치, 종교도 여러 개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어?
눈빛들이 불량하네. 알겠니? 됐어요. 이거 말을 잘못해갖고 큰일 났네. 그래서 요즘 악플이 무서워서. 알겠니? 선생님은 종교를 편향하지 않습니다. 대충 됐지? 알겠니? 다양한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 알겠니? 종교 분서야. 이거 이상한데? 자, 갑니다. 두 번째. 공생. 되게 중요한 말이야. 오늘 수업 쉽다 그랬죠? 공생은 뭐야? 서로 같이 살자는 거야. 경쟁하지 말고 같이 살아. 그런데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단어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애가 여러 개 있어. 편리공생, 상리공생. 자, 첫 번째 할게. 편리공생이 뭐야? 편자가 치우칠 편자야. 이익은 이익 이자야. 두음 법칙 때문인가? 저거 편리라고 읽겠지. 그러니까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야. 됐니? 편리공생은 편리,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야. 치우치는 거야, 이득이. 됐어요?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야. 빨판상어하고 거북이, 무슨 착색 난초하고 나무, 까치하고 나무, 황노하고 물새. 됐니? 황노하고 물소? 황노하고 물소하고 무슨 관계니? 간단해. 됐니? 저 물소가 숲을 헤치고 막 뛰어다녀. 그럼 물소가 숲을 헤치고 막 뛰어다니지. 그럼 갑자기 거기서 어때? 메뚜기 같은 곤충들이 놀라서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럼 메뚜기가 튀어 올라오면 어떻게 돼? 거기 황노가 뚝뚝뚝 잡아먹으면 좋잖아. 됐니? 자기가 사냥하려고 굳이 먹이 찾아 안 다녀도 돼. 그냥 저 물소 뒤에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 곤충들이 올라와. 그럼 그거 잡아먹잖아. 되게 편리하지. 근데 봐라. 물소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어 없어? 없지. 손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길을 갔을 뿐이야. 길을 갔을 뿐인데 이득이 된 거지. 됐어요? 빨판상어하고 거북까지만 해볼까? 거북이가 됐니? 먹이를 잡아먹어. 근데 거북이가 먹이를 잡아먹는데 이 거북이가 잘 흘려. 뭘 먹다가 잘 흘린대. 그러면 빨판상어는 어떻게 돼야 돼? 그 밑에서 거북이가 흘린 걸 주워 먹어.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거북이 입장에서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지. 내가 그냥 흘린 거잖아. 근데 빨판상어는 어떻게 돼? 내가 사냥하러 다니느니 그냥 거북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먹이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북이, 이득만 있는 빨판상어. 됐니? 나머지 착색 난초하고 나무, 까치하고 나무도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상리공생. 이 상리공생이 제일 중요하지. 됐니? 상. 무슨 상? 서로 상. 이득이 서로 이득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득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뭐 할까? 그래, 흰둥가리하고 말미잘. 됐니? 저 흰둥가리라는 물고기가 있어. 됐니? 이쁘게 생겼지? 됐니? 그 만화 영화 보면 뭐 나와 저거? 니모처럼 생겼잖아. 됐니? 니모 알아? 형편이 어렵지 않네? 니모들 알아? 이야, 니모. 또 누가 봐? 본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다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됐니? 가자, 빨리. 됐니? 저 흰둥거리가, 됐니? 말미잘로부터 뭘 공급받아? 그렇지, 보호를 받아. 왜? 천적이 오면 말미잘 뒤에 숨어버리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어때? 내가 보호를 받겠지. 그럼 말미잘은 뭐가 좋아? 그렇지. 흰둥가리를 먹이 찾아 오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말미잘은 그걸 잡아먹으면 돼. 알겠니? 흰둥가리는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둥가리를 잡으러 먹으러 온 놈을 잡아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와 너는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이득 관계야. 카우스와 너희들도 상리공생이야. 너희들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돈을 주지. 난 너희들의 성적이 올라가게끔. 됐니? 열심히 강의를 하겠지. 근데 그게 편리공생이면 오래 갈 수 없어. 나는 돈을 받고 너희들 성적을 못 올리거나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해대면 어떻게 돼? 애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거 아니야. 됐어요?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강의를 듣고 돈을 안 내고 막 그래서 예 하면 돼. 나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된 관계란 말이야. 서로 주고받다. 알겠니? 자, 봐. 너희들은 부모랑 너희들하고는 무슨 관계야? 편리공생이야? 그러면 부모한테 맨날 뜯어만 먹어? 알겠니? 부모 거 맨날 뜯어만 먹지?
됐니? 그럼 너희들은 이득인데 부모는 손해겠지? 그러면 부모랑 너희들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아? 안 가. 부모도 너희들이 계속 뜯어만 가거나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 부모도 언젠간 너희들을 손절해. 부모 믿을 거 못 돼. 알겠어? 부모 니네 절대 못 믿어.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하고 너희들도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상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용돈을 주거나 부모가 학원을 보내주거나 부모가 뭔가 해주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한테 뭐 해야 되겠어? 뭔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해줄 게 없잖아요.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뭐 해줄 게 있어요? 말! 제가 해줄 게 뭐 있는데요? 웃기만 해줘도 돼. 그러니까 니네는 얼마나 쉬운 줄 아니?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만 해도 돼. 아빠한테 고맙다고만 해줘도 돼. 엄마한테 웃어만 줘도 돼. 아빠한테 웃어만 줘도 엄청난 것들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전에 내가 가르친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어때? 뭣도 안 하는데 돈을 어때? 겁나 쓰고 다니는 거야. 아르바이트도 안 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새끼 선생님 재수생이었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한테 하도 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한 시간 저기가 정말 한 시간 너무너무 힘들게 노동을 했는데 10,000원 벌더래. 그럼 5만 원 벌려면 자기가 5시간 이상을 진짜 엄청나게 일을 해야 5만 원 벌더래. 근데 그날 와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조금 이쁘게 말하고 아빠한테 응 하고 아양 떨고 아빠한테 인사 몇 번 했더니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오더래. 뭐가 편해? 그래서 뭐가 편해? 알겠니? 너희들은 상리공생을 항상 생각해야 돼. 부모랑 너희들은 상리공생해야 돼. 편리공생 된다고? 없어. 이왕 시작한 거 좀 얘기해볼까? 오늘 할 수업량이 작은데? 선생님 사촌동생 얘기야. 기집애인데 아주 싸가지가 없어. 왜 싸가지가 없냐면 정말 선생님이 봐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엄마가 대치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난다 긴다는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겁나 좋은 대학 나와서 엄청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애가 그 회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 얘기야. 근데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계속 탁탁대는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드레스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혼여행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왜? 하고 일주일 내내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언제 선생님한테 이모인데 이모님이 우리 집에 와갖고 기집애가 막 그렇게 짜증을 내가지고 언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걔한테 주려고 모아놨던 3억을 안 주기로 했어 남편하고. 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은 거야. 얘 결혼할 때 주려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니까 우리 이모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대로 딱 손절하고 3억을 쇼킹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이모부랑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녀. 알겠니? 걔는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서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걔한테 얘기해 줬어. 너 그렇게 엄마한테 일주일 동안 짜증 부려서 그 엄마 이모하고 이모부가 너 주려고 3억을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했지? 너 안 줬다? 오빠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와서 얘기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건 너 당연한 거야. 네가 부모한테 뭘 해줬어? 너 학원 보냈지? 너 키워줬지? 대학 보냈지? 심지어 너는 취업해서도 이모 집에서 살았어. 즉 시집 갈 때까지 니네 이모가 엄마가 얼마나 수많은 돈을 줬어. 근데 너 한 번도 고맙다고 해준 적 있어? 한 번도 너 시집 가서 엄마한테 용돈 준 적 있어? 넌 뭐야? 거머리야? 피 빨아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걔는 지금도 부모한테 별로 좀 안 하는데 아무튼 미안해. 선생님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우린 여기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은데 너희들은 철저하게 부모랑 상리공생해야 돼. 끝까지. 너희들이 상리공생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부모한테 너희들은 뭔가를 줘야 되는 거야. 부모는 당연히 주겠지.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받으면 안 돼. 언젠가 너희들 부모가 안 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고 예의 없이 굴고 멋대로 한다면 나 같아도 안 줘. 선생님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선생님 겁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식 새끼가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싸가지가 없으면 난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왜? 내가 미쳤어? 상리공생하게? 나는 편리공생 안 한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아무튼 이런 거야. 그래서 상리하게 봐. 난 너희들이 상리했으면 좋겠어. 부모랑도 철저하게 누군가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 얘기도 하면 회사에 가서도 무조건 그 회사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 안 돼. 니들이 회사한테 얼만큼 기여를 한 만큼 줄 거란 말이야. 회사와 너희들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 거야. 어디서든지 명심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야. 친구? 철저하게 상리공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주면 걔도 나한테 줘야 되겠지. 한 사람만 준다고 철저하게 어때? 그 관계는 곧 깨져버리는 거야. 오래 못 가. 알겠니? 10원 받으면 100원 줄 수 있고 100원 받으면 1000원은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밥 사면 커피 사야 되고 커피 샀으면 내가 밥 사주는 거고.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야. 생물도 그래. 자, 갑니다. 빨리 가자. 기생! 뒤지는 거지. 기생 뭐야? 한쪽만 이득이 있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기생, 됐니? 숙주, 손해보는 거, 기생생물은 이득 보는 거, 사람하고 기생충, 뭐 말하면 되겠지?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은 사람의 양분을 빨아먹겠지? 사람은 이득과 손해도 없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야. 기생충은 이득을 보는 거고 완전 기울어져 있겠지? 됐니? 이걸 기생이라 그래. 개, 진드기, 뭐 해삼과 다른 식물, 됐니? 겨우살이하고 나갔던 식물. 겨우살이는 혹시 모르니까 설명해 줄게. 겨우살이는 뭐냐면 식물인데 양분을 다른 나무의 즙을 빨아먹어. 즉 뿌리를 땅에다 내려서 양분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됐니? 다른 식물에다가 뿌리를 받고 다른 식물의 양분을 빨아먹어.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겨우살이가 사는 그 큰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 겨우살이가 번창하면, 그렇지, 말라비틀어 죽겠죠. 됐니? 그러니까 누구는 이득이야? 겨우살이는 이득이지? 됐니? 그러면 나무는 손해겠지? 이걸 기생이라 그래. 이름이 겨우살이라는 이유는 왜냐면 쟤도 녹색이고 식물도 녹색이니까 겨우살이가 녹색,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보이지가 않아. 서로 색깔이 같으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낙엽잎이 지고 가지만 남겠지. 근데 얘는 겨울에도 녹색 광합성을 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겨울철에 나무를 보면 파란 생물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걸 겨우살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기생, 숙주, 기생생물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됐어요? 하나 이득, 하나 손해야. 자, 갑니다. 포식과 피식 한 번 더 나왔네? 옛날에 포식과 피식은 어디서 나왔어? 생물의 주기적 변동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됐니? 그때 우리 수업했나? 됐니? 주기적 변동 뭐야?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감소하겠지.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는 다시 감소하겠지. 그럼 포식자가 감소하면 다시 피식자는 증가하겠지. 이건 생물의 주기적 변동인 거란 말이야. 그럼 포식과 피식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종의 군집의 상호적 관계를 해야 되겠지. 먹고 포식자가 증가하네. 그럼 피식자는 감소하겠지. 피식자가 감소하네. 포식자가 감소하겠지. 포식자가 감소하면 피식자가 증가하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야. 일종의 얘도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됐어요? 오늘 아주 쉽죠? 자, 빨리 가게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됐니? 개체군의 상호작용. 봐. 종간 경쟁 아까 했지? 종간 경쟁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손해. 이긴 놈도 손해. 진 놈도 손해. 이긴 놈도 손해. 마이너스야 손해라는 것. 자, 보자. 얘 뭐야? 하나는 이득. 하나는 이득도 손해도 없어. 얘 뭐야? 그래, 편리공생. 됐니? 하나 이득. 다른 놈도 이득. 그래서 상리공생. 됐니? 하나 이득. 하나 손해. 기생이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생은 하나 손해 이득이야. 포식과 피식은 포식자가 이득, 피식자는 손해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또는 시험에 나오면 잠깐만 봐. 이렇게 나와. 됐니? 뭘로 만들 수 있어? 그래프로 만들 수 있어. 그래프로. 그래프 여기 없는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아이고야. 여기 있네. 봐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만 설명. 자, 봐봐. 얘가 어떠니? 단독 배양이야. 점선이. 단독 배양이야. 실선이 혼합 배양이야. 그럼 봐라. 얘하고 단독 배양이지. 근데 혼합 배양을 했어. 어떠니? 실선이야. 혼합 배양했더니 어떻게 돼야 돼? 어이구, 단독 배양할 때보다 B는 거의 없어졌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단독 배양할 때보다는 개체수가 좀 줄었지.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상호 경쟁이 돼야 되겠지. 경쟁 베타의 원리에서 누가 이겼어? A가 이기고 B는 도태된 거야. 그래도 A가 이겼지만 개체수는 뭐야 돼? 줄어들죠. 자, 봐봐. 와우! 단독 배양할 때가 됐니? 뭐가 돼야 돼? 점선이야. 근데 같이 배양을 했더니 봐. B는 어떻게? D는 어떻게 돼? 단독 배양할 때나 혼합 배양할 때나 개체수 변화가 D는 없었지. 근데 C는 어떻게 돼? 단독 배양할 때보다 혼합 배양할 때 개체수가 더 많았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면서 얘는 득을 좀 봤지. 됐니? 근데 D는 손해도 이득도 없었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상리공생이 돼야 되겠지. 편리공생이 돼야 되겠지. 얘는 편리공생이 돼야 된다. 그래프로만 시험에 나와. 나머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이구, 얘 봐. 단독 배양할 때보다 혼합 배양했더니 개체수가 둘 다 증가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개체수가 많아진 거지. 그럼 얘네들은 뭐 된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좋아? 홀로 사는 게 좋아? 같이 사는 게 좋지. 무슨 작용이야? 상리공생이지. 서로 공생을 통해서 서로 득을 받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단원을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탱태기에서 우리가 3시간째 했나요? 조금 오래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